안녕하세요. 주식은 전쟁이다. 솔다도 S입니다. 오늘 주제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언급되는 종목 및 내용은 추천이 아니며 투자 참고 사항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전쟁 준비하러 가보시죠. 자,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해 볼게. 화장품의 역사, 그리고 상승과 하락의 이유, 그리고 지금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매수 타이밍, 종목 비교, 아모레, 콜마, 코스맥스, 이치한불, 한국 화장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역사와 매수해야 될지 상승 하락 이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움 차트이고요. 키움의 재무 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매출액, 영업이익 이렇게 옆에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비교해 보기가 좋겠죠. 일단 매출 영업이익 현금 흐름 활동으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들은 제가 미리 작성해 둔 것이고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십자선을 없애고, 자, 화장품 관련주가 이때 그냥 그랬죠. 저희 나라를 대상으로 했을 때 별 그런 게 없었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옆으로 주식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둘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떤 기점으로 폭발하게 되죠. 중국의 중국의 성장, 중국의 성장, 그 중국 소비, 중국의 성장률, 가파른 성장이 있었죠. 거기에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별거대 등 한류가 그 열풍이 불고 중국에서 화장품 소비세 같은 것도 폐지되고 한중 FTA도 타결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 이게 2억 5천이라고 치고 2조 5천억이라고 치고 여기 5조 5천억 이 100만억이고 5천억 2,500억 하여튼 두 배가 증가하죠. 저점부터 이까지 엄청난 성장을 보입니다. 이때 지수 주도주가 화장품주였죠. 지금 반도체처럼 폭발적인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죠. 3천억에서 8천억까지 13년도에 시작해서 이 결과가 반영되면서 14, 15년도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주식도 그에 따라 같이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올랐죠. 약 3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주가는 한 4배 정도 올랐죠.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약간 고평가설 등등 나옵니다. 이 횡보 구간에서 이 횡보 구간에 화장품 업체 고가 논란, 메르스도 한번 발생했어요. 그리고 위안화 평가 절하, 이 약간 잡음이 있었죠. 잡음이 있으면서 이게 상하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중국의 성장률도 둔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가 옆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가는 구간이 생겼죠. 그러다가 드디어 터지죠. 사드 배치 결정. 사드 결정 후에도 실적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난 뒤에 한류 금지령이 떨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쭉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죠. 지금 고점 4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여기서 반등이 한번 옵니다. 탄핵을 인용하고 탄핵됐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제 다시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사드 보복 완화 기대가 있었죠. 근데 이 구간에서 사드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추가 배치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은 많았지만 결국에는 사드가 철회되거나 중국에서 한알령을 풀어주고 이런 게 없었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기대감만 보고 살다가 다시 하락을 맞았습니다. 화장품 영업이익이 하락하죠. 매출은 꾸준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죠.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려면 지금의 매출에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이뤄내야겠죠. 영업이익률이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꾸준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돈의 흐름은 나쁘진 않았어요. 예, 이렇게 보시고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이제는 너무 하락했다.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상승할 이유가 없으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죠. 오를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때 충격이 너무 큰 거죠. 사드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화장품 주식이 오르려면 무조건 사드, 중국 이렇게 좋아져야 된다. 이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뭐 많이 나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중국, 사드 이것 때문에 그냥 떨어졌어요. 그게 해결됐으면 이렇게 다시 반등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가정이지만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밑에서 저점에서 뭐 이런 변곡이 생겼는데 특별한 뉴스는 없지만 일본 수입 화장품 수입입니다. 수입 방사능 검출 소식 상승. 뭐 일본이 화장품으로 뭐 SK2 그것도 일본 거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유명하죠. 그래서 한국이 수혜를 볼 것이다 하고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았어요. 하락을 반등을 이뤄냈죠. 이 이후로 이때 미국 뭐 중국 전쟁 하니 많이 그런 말도 많았고 지금도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미중 무역 전쟁이 바이든 때문에 약간 그냥 반사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트럼프 눈치 보랴, 시진핑 눈치 보랴, 뭐 화장품주는 더 이상 빠질 곳은 없어서 저점을 잡아서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가는 최근에 뭐 중국 오늘 또 시진핑이랑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통화를 하면서 기대감에 이렇게 살짝 올랐습니다. 이 역사는 이렇고요. 그러면 이제 매수 타이밍 상승 하락 이유는 나왔죠. 오로지 사드와 중국입니다. 매출이 중국에서 많이 발생됐고 중국이 성장하면서 같이 저희 화장품도 성장했고 중국이 둔화하고 하락하면서 저희도 같이 그렇게 됐죠. 투자자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은 그러면 상승 하락의 이유가 사드 중국이면 중국 한알령 해제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겠죠. 예. 매수 타이밍 탁 집어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찝자면 근데 이미 기대에 좀 많이 올랐을 고점일 가능성이 많죠. 그때 들어가면 예. 그 정확한 매수 타이밍은 그때인데 미리 선침해해서 어떻게 버틸 것이냐 그거를 이제 종목에서 찾아보는 거죠. 이런 종목들에서 아모레 퍼시픽,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찬불, 한국화장품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이렇게 꾸준히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현금 흐름은 괜찮았고요. 아모레퍼시픽, 이차한불 요즘에 중국 화장품 대장주격이죠. 이차한불은 뭐 계속 떨어졌습니다. 매출액도 뭐 저조하고 영업이익도 낮고 현금 흐름 이제 턴어라운드 했네요. 약간 좋아지고 있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가장 많이 올랐죠. 7,000원에서 4만 원까지 찍었었으니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대장주 역할을 했었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요걸 띄울게요. 매출액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낮아지고 있고 현금 흐름 활동도 이제 19년도에 좀 괜찮았고 2000년도 거는 이제 20년도 거는 봐야겠네요. 자, 이차한불 아모레 퍼시픽도 아모레퍼시픽은 12년부터 해서 꾸준히 올랐어요. 16년에 피크를 찍고 이때죠. 그 다음에 하락했다가 19년도에 다시 떨어지던 매출이 다시 올랐죠. 주가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콜마 화장품 이거 엄청 좋더라고요. 남자 화장품도 콜마 거 많은데 콜마는 저랑 잘 맞는 건지 화장품 회사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뭐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고 어느 정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저점을 잡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모두 우상향입니다. 약간 매출은 약간이지만 점점 올랐어요. 싸드고 뭐고 나는 모르겠다 이거죠. 콜마가 제조가 강합니다. 화장품 제조, 위탁 생산 이런 게 강합니다. 잘 만들어요. 화장품 딱 썼는데 좋아서 보면 크림 종류는 특히 한국 콜마 꽤 많더라고요. 예, 영업 활동 흐름도 돈 많이 벌고 있고 좋죠. 코스모 신소재가 나오네요. 코스맥스. 자, 코스맥스 보겠습니다. 코스맥스 뭐 차트는 어차피 다 똑같고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이제 우상향은 아니고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영업 이제으로 돈을 좀 벌었네요. 영업으로 돈을 못 벌다가 이제 19년도에 벌었습니다. 매출은 꾸준하게 상승했고 영업은 이제 영업이익은 크게 상승 못했죠.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 콜마가 1등이죠. 마지막으로 한국 화장품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은 이게 약간 가벼운 주식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쭉 상승했고 2위에서도 잘 버텼어요.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 하락하지 않고 결국에는 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해서 저점을 잡고 최근에 이제 또 중국 관련해서 가볍다 보니까 좀 움직임은 좋았어요. 하지만 매출은 영업이익은 뭐 그렇죠.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가볍다는 거. 총액이 2천억밖에 안 돼서 테마에 잘 엮여서 움직임이 좋다. 이런 거 매매하기 좋겠죠. 장기 투자나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 매매를 하는 거는 좋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네요. 이렇게 화장품 주식들을 모두 살펴봤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콜마가 주식도 밑에 있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 영업이익도 증가, 모든 게 우상향이며 화장품도 직접 써보니 좋더라. 예, 저는 하나를 선택하라면 콜마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재무를 엄청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서 짧게 먹기보다는 우직하고 길게 들고 가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일단 저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종목이 나와야지 뭐 어떤 타이밍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들 다 이제 괜찮지만 콜마와 코스맥스 여기는 실적도 좋았다. 아무래 보시기 또 좋긴 좋은데 이제 너무 큰 주식이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함부로는 지금 대장주처럼 움직이는데 요 밑에 것들은 대장주처럼은 움직이는데 재무는 별로 안 좋다. 테마 타고 가실 것 같으면 요게 낫고 실적 보고 가실 것 같으면 이게 낫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가 왜 오르고 왜 떨어졌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종목도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종목인데 그 중에 5개만 뽑아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들 판단 잘 해서 투자를 하시고요. 지금 중국, 미국 아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보면서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며칠째 지수가 안 좋은데 다들 힘내시고 내일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